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역시 뭐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시장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태고요. 시장 지표 보면은 유가는 살짝 상승 중에 있고, 금값도 올라가고 구리값도 살짝 상승하고 있죠. 환율은 살짝 떨어지는 추세. 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본도 나쁘지 않았고, 대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견조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존스 0.3 상승, 나스닥 0.4 하락. 선물은 다우도 나스닥도 상승이죠. 그런데 이건 뭔가요? 자, 코스피는 그나마 견조하다고 해야 할까요? 0.38, 0.4% 정도 12포인트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그냥 내리 꽂았습니다. 한 12시에서 1시 이쯤 해가지고 코스피가 보합을 갔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코스닥은 그 이후로 더 떨어졌죠.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매물 폭탄, 결과적으로 바이오는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수급 자체가 꼬여버린 건지,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전자를 내줬고요. 하이닉스도 12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거는 오히려 악재가 된 건지, LG화학도 떨어졌고, 네이버도 떨어졌고, 나름 위탁 생산을 하겠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뜨뜻미지근하죠. 카카오, 현대차, SDI, 그냥 유일하게 현대차만 강보합이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빨간불인 건 KB금융, SK텔레콤, 현대차 말고는 다 파란불. 셀트리온 2%, SK이노베이션 3%, 포스코도 1.25% 떡락. 코스닥은 볼 것도 없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1.48, 제약은 2.17, CGN이 2.77, 그나마 HLB가 1.86 상승, SK머터리얼즈 3.67, 알테오전 4%, 솔브레인 3%, 제넥신 거의 7%네요. ST팜 11%. 자, 모더나 컨소시엄은 날아가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죠? 인기 검색이란 게 오늘 있었을까요?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마도 메타버스 이슈 같고요. 애니플러스는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웹툰 관련인가요? K사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안 관련주 언급하면서 3개 언급해드렸죠.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그리고 K사인. 결국은 2,000원대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 찍고 윗골이 달리고 20%대 마무리네요. 이 종목 오늘 상한가 찍었었어요. 별 다르게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 시황이 틀렸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살짝 좋다가 1월 말부터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2월 달, 3월 달 계속 박스권 하단 중단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고요. 4월 달에도 시장이 살짝 좋다가 4월 말부터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5월 달 좋지 않습니다.
뭐 이번 주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분위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은 6월 달도 뭐 큰 희망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강세장 마인드가 깨지는 거죠. 자, 과연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점을 깨고 22,000원이 붕괴됐고요. 뭐 IA도 5%, AD칩스도 4%, 거의 5%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저점에서 잘 노리고 계신 분들은 뭐 화장실 가서 웃는 거죠, 이거는.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대놓고 웃을 수는 없지만, 자, 나는 현금을 들고 있는데 주식이 싸진다면은 땡큐죠. 자, 반대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고 주식이 없어요. 근데 연일 계속해서 지수도 올라가고 내가 관심 종목에 담아둔 그 종목의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높은데? 들어가기 너무 높은데? 부담스러운데? 너무 높은데? 이런 것과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관심 종목 주가도 계속 저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언제든지 들어가 주겠다는 거죠. 자, 반등만 나와라. 자, 수급만 확보되고, 자, 돌아 나오는 분봉만 그려줘라. 무조건 담아주겠다.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자, 현금 있는 분들은 비명을 지르는 거죠. 즐거움의 비명입니다. 물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건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손절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버텨야죠. 뭐 바이넥스든 뭐 IA든 AD칩스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자, 저점에서 다시 자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높은 자리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고요. 자, 현금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자, 뭐 어떤 자리에 들어가셔야 될지 자, 결정만 남은 거죠. 뭐 이 얘기를 아무리 반복해서 드려봤자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분위기 전환해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상회담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미국도 뭐 시원하게 백신이 됐든 여러 가지로 시원하게 줄 거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 확실하게 너네들 도대체 누구 편이야?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뭐 국제사회에서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 정답이란 건 없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혹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스탠스나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에 있어 갖고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게 정답 이런 게 있나요? 어차피 최악을 피하고 최선이 아닌 가급적으로 현명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뭐 예전 이야기는 뭐 자꾸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땠나요? 이 박근혜가 그 시진핑 그때 무슨 행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공산당 관련해서 행사에 참석할 때, 자, 오른쪽에 서냐 왼쪽에 서냐 이거 가지고 한창 국내 언론에서 오른쪽에 서는 게
유리하다, 왼쪽에 서는 게 유리하다, 이거 가지고 한참 갑론을박하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마치 박근혜가 시진핑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게 대단한 중국의 수혜를 받는 거고, 박근혜가 중국과 관련해서 엄청난 레버리지와 지렛대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처럼 그렇게 빨아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중국 시진핑이 박근혜 정부한테 마지막으로 준 게 뭐죠? 그렇죠? 사드 보복입니다. 그 똥 누가 치웠습니까? 문재인이 치웠죠?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일본과 계속 냉전 비슷하게 안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막판에 대도 않게 위안부에 합의했죠. 그 똥 누가 치웠습니까? 그것도 문재인이 치웠어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국몽을 꾸고 있어가지고 미국하고의 어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너무 중국 측에 경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과연 그게 합리적인 분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요, 중국 편도 아니에요. 물론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게 정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약소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변에는 너무 강한 나라가 많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자, 어떻게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4개 나라가 우리나라 주변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쪽 한 편을 들어라? 자, 그거는 너무 위험한 선택인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뭐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때 상황별로 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중국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주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뿐이죠. 자, 산수 1 더하기 1이 2잖아요. 이거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논리예요. 자, 정말 실제에서, 현실에서 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려면은 완벽한 1, 그리고 또 다른 완벽한 1,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완벽한 1과 또 다른 완벽한 1이 덧셈이 되어서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사과 1개 더하기 사과 1개는 사과 2개죠. 근데 이 사과 1개가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무게, 질량, 성분 모든 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자,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1 더하기 1, 이거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칼로 무자르듯 이런 정답은 현실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릿속에서는 그냥 관념적으로 이건 1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그게 1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1은 없다는 거죠. 뭐 1.000000001이 됐든 0.999999999.7이 됐든 1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1은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우리 편은 없어요. 우리 편은 우리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국익을 만들어낼지는 뭐 그때 위정자들의 판단인 거죠. 국민들도 도와줘야 되고 뭐 언론, 사회, 기업, 뭐 모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힘이 다 집약돼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죄를 뿌리고
염장을 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중국의 미래 제가 예전에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이 중국과의 파워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하게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산화 제한 정책으로 인구를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풀어버렸죠. 산화 제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뭐 또 다른 부분은 중국이 유리했던 이유는 노동력, 값싼 노동력, 인건비가 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이미 더 이상 중국이 뭐 만불 가까운 뭐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찍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이 저렴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령화도 시작됐고요. 여기저기 뭐 사회복지 요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자랑했던 미국 국채, 외환보유고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 경쟁력,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과연 1만 불 시대를 넘어서 2만 불, 3만 불 시대를 찍을 수 있냐?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뭐 한때 과거지만 잘 나갔던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나라, 뭐 우리나라 이런 나라도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G7에 들어있는 이탈리아가 이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이라 이탈리아의 의사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식모살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자, 우리가 익히 알던 엄마 찾아 산말리 있죠? 그 엄마 찾아 산말리의 주인공 부모가 아르헨티나에 식모살이 가서 그 주인공 애기가 아르헨티나로 엄마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엄마 찾아 산말리죠. 자, 필리핀조차도 7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죠. 자, 지금 필리핀 어떻습니까?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뭐 인구나 민주주의 여러 가지로 뭐 IT 경쟁력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인도 같은 나라 뭐 나라 취급도 안 하죠. 더더욱 뭐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자분들은 많이 싫어하실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 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많습니다. 이미 모든 게 어떤 사회 기본적인 것들이 다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뭐 글로벌 스탠더드에 모든 게 맞춰져 있죠. 우리나라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수준을 다 갖춰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과연 여기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물음표가 찍히는 거고요. 뭐 중국이 성장하든 성장하지 못하든 성장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중국의 상품을 중개무역이나 기초적인 부품 같은 걸 팔아 먹으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요. 중국이 몰락한다면은 중국이 몰락하는 그만큼의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뭐 선박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철강이 됐든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대체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 먹으면 그만이죠. 뭐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뭐 증권 증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중국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세계 증시나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스탠스,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뭐 계속 뭐 죽어라 하는 이 시장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왜 이렇지? 언제 반등이 나오지?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죠. 어차피
개인의 힘으로 지금 이 주저앉은 이 시장의 수급, 꼬여버린 이 시장의 수급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바이낸스가 8% 떨어지고 뭐 IA나 ADTIPS가 5% 떨어지는 이 시장에서 뭐 개인이 이 수급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넋놓고 때를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은 자,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릴지는 각자 개개인의 선택인 거죠. 저라면은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